허준이 저승사자와 벌인 대결. 조선 최고의 명예 허준, 그가 저승사자와 벌인 지혜로운 대결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병든 왕자를 살리기 위해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허준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죽음의 사자와의 긴장감 넘치는 심리전을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동의보감을 집필하던 시기 허준이 경험한 초자연적 사건과 그가 보여준 의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드라마입니다. 위독한 소현세자와 긴박한 의녀들, 어의 허준의 등장. 선조 33년 한겨울에 매서운 바람이 창덕궁을 휘감던 밤이었다. 소현세자의 침소에는 촛불이 흔들리며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12살의 어린 세자는 이마에 맺힌 땀방울과 창백한 안색으로 숨이 가쁘게 침상에 누워 있었다. 그의 곁에서는 의녀들이 허둥지둥 약을 다리고 이마에 찬물을 적시며 열을 내리려 애쓰고 있었다. 세자님의 열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수석 의녀 장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왕비는 눈물을 머금은 채 세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세자의 병은 갑자기 찾아왔다. 이틀 전만 해도 활기차게 뛰어놀던 아이였는데 갑작스러운 고열과 함께 정신이 혼미해진 것이다. 어의 허준을 즉시 불러오라. 왕의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명령이 내려졌다. 내관이 급히 뛰어나갔다. 허준은 왕실의 어이였지만 요즘은 동의보감 집필에 몰두하여 궁 밖의 거처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깊은 밤 허준은 의서를 읽으며 등잔불 아래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약재와 서책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때 급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허준 선생님, 급히 창덕궁으로 와주십시오. 소현세자님께서 위독하십니다. 허준은 즉시 필요한 약재들을 챙겨 말에 올랐다. 미련 없이 집필하던 원고를 내려놓고 그는 한겨울 밤바람을 가르며 창덕궁으로 향했다. 말발굽 소리가 고요한 밤거리에 울려 퍼졌다. 창덕궁에 도착한 허준은 곧바로 세자의 침소로 안내되었다. 그가 방에 들어서자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허준은 차분하게 세자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무언가를 감지한 듯 날카로워져 있었다. 세자님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이틀 전부터 고열이 시작되었고 오늘 오후부터는 의식이 혼미해지셨습니다. 맥은 빠르고 약하며 몸은 뜨거우나 손발은 차갑습니다. 장금의 설명을 들으며 허준은 세자의 맥을 짚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세자의 상태는 생각보다 위중했다. 그러나 더 걱정스러운 것은 다른 것이었다. 허준은 맥을 통해 세자의 생명력이 빠르게 약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약재를 준비하겠습니다. 장금, 당신은 차가운 물에 천을 적셔 세자님의 이마와 손발을 계속 닦아주시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잠시 밖으로 나가 주십시오. 세자님의 상태를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허준의 말에 방 안의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갔다. 왕과 왕비조차 잠시 물러났다. 방 안에는 허준과 장금, 그리고 의식 없는 세자만이 남았다. 허준은 가지고 온 약재들을 꺼내며 세자를 주의 깊게 살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방 안의 기운이 갑자기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촛불이 흔들리더니 방 한구석이 유난히 어두워졌다. 허준은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감지했다. 허준의 진맥과 저승사자의 첫 만남. 방 안의 기운이 점점 더 차가워졌다. 허준은 약을 준비하며 계속해서 그 어두운 구석을 주시했다. 장금은 세자의 이마를 닦는 일에 집중하느라 주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때 허준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형체가 드러나는 것을 보았다. 검은 갓과 도포를 입은 사내의 형상이었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허준은 본능적으로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렸다. 당신이 저승사자인가? 허준의 조용한 질문에 장금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선생님, 누구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금에게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저승사자는 천천히 걸어 나오며 허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에는 생사부가 들려 있었다. 명예 허준이로군.
네가 나를 볼 수 있다니 놀랍구나. 저승사자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고 조용했다. 허준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다. 장금, 잠시 밖에 나가 있게. 약재가 더 필요하니 국화와 연교, 그리고 감초를 준비해 오시오. 장금은 의아한 표정으로 허준을 바라보았지만 곧 밖으로 나갔다. 방 안에는 허준과 저승사자, 그리고 의식 없는 세자만이 남았다. 세자의 목숨을 거두러 왔소. 허준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저승사자는 생사부를 펼쳐들었다. 이것이 내 임무다. 소현세자의 수명은 오늘까지로 기록되어 있다. 허준은 세자를 바라보았다. 어린 아이의 창백한 얼굴에는 아직 살아갈 날들의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는 결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세자는 아직 12살에 불과하오.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를 이렇게 데려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묻고 싶소. 저승사자는 생사부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인간의 수명은 하늘이 정한 것이다.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허준은 세자의 맥을 다시 짚어보았다. 더욱 약해져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생사부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소. 세자의 병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소. 마치 누군가 그의 수명을 조작한 것처럼. 저승사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허준의 말에 무언가 생각하는 듯했다. 그럴 리가 없다. 생사부는 염라대왕께서 직접 관리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묻겠소. 왜 당신이 세자의 혼을 거두기 전에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가? 보통은 인간에게 보이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관례 아니오? 저승사자는 잠시 침묵했다. 허준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너는 특별하다, 허준. 네가 집필하고 있는 동의보감은 수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다. 나는 네가 세자의 죽음을 막으려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다. 허준은 저승사자의 말에 담긴 의미를 곱씹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어쩌면 저승사자는 세자의 목숨을 구할 기회를 허준에게 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저승사자님, 세자의 목숨을 구할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소. 허준의 진심 어린 말에 저승사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렸다. 인간이 저승의 일에 도전한다는 것이 흥미롭구나. 좋다, 허준. 내가 그토록 원한다면 한 가지 제안을 하마. 세자의 생명을 두고 벌이는 허준과 저승사자의 대화.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다. 허준은 저승사자의 제안을 기다리며 묵묵히 서 있었다. 세자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내 제안은 이렇다. 내 의술로 세자의 병을 진단하고 그 원인과 치료법을 정확히 밝혀라. 만약 네가 옳다면 세자의 수명을 연장해 주겠다. 허준의 눈이 빛났다. 기회가 온 것이다. 그리고 만약 내가 틀리다면?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한층 무거워졌다. 그렇다면 세자의 혼뿐만 아니라 내 혼도 함께 가져가겠다. 무서운 내기였다. 허준의 판단이 틀리면 두 명의 목숨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허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의술을 믿었고 세자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다. 좋소. 승낙하겠소. 허준은 즉시 세자에게 다가가 더욱 자세히 진맥하기 시작했다. 오른손으로는 세자의 맥을 짚고 왼손으로는 세자의 이마와 배를 번갈아 만져보았다. 그의 눈은 깊은 집중력으로 빛났다. 세자의 병은 단순한 열병이 아니오. 독이 몸 안에 있소. 저승사자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독인지도 알 수 있겠나? 허준은 세자의 입을 살펴보고 눈과 손톱의 색깔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은독이오. 누군가 세자에게 은가루가 섞인 음식이나 약을 먹였소. 저승사자의 눈빛이 변했다. 허준의 진단이 맞았던 것이다. 은은 독성이 있어 조금씩 몸에 축적되면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이었다. 그렇다면 치료법은? 허준은 가지고 온 약재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내기 시작했다. 해독제를 만들어야 하오. 황금, 감초, 그리고 석고를 달인 물로 먼저 위를 세척하고 이어서 해독약을 투여해야 하오. 저승사자는 조용히 허준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허준은 재빨리 약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이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다. 그런데 허준,
네가 옳다 해도 한 가지 의문이 남는구나. 누가 어떻게 세자에게 독을 주었는지 알 수 있겠느냐? 허준은 약을 다리면서도 생각을 멈추지 않았다. 독이 몸에 쌓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즉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세자에게 독을 먹였다는 의미였다. 세자 주변에서 항상 음식이나 약을 다루는 사람을 살펴봐야 할 것이오. 그러나 지금은 세자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오. 저승사자는 허준의 말에 동의했다. 그리고 갑자기 질문을 던졌다. 허준, 네가 만약 이 독의 원천을 찾아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자에게 복수하겠느냐? 허준은 잠시 약을 다리던 손을 멈추고 저승사자를 바라보았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겠소. 그 자는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오. 그러나 내 의무는 먼저 생명을 구하는 것이오. 원한을 갚는 것이 아니라. 저승사자의 눈에 존경의 빛이 어렸다. 허준의 대답은 명의로서의 그의 정신을 잘 보여주었다. 약이 준비되었소. 이제 세자에게 투여하겠소. 허준은 먼저 해독을 위한 약을 세자의 입에 조심스럽게 흘려넣었다. 그리고 세자의 가슴과 배를 지압하며 약의 효과가 빨리 나타나도록 도왔다. 이제 기다려야 하오. 약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오. 저승사자는 생사부를 다시 펼쳐보았다. 그리고 허준에게 물었다. 내가 틀렸다면 내 목숨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허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판단이 맞다면 세자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오. 그리고 그것은 내 의술을 믿는 이유이기도 하오.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 넘치는 침묵이 이어졌다. 세자의 생명을 두고 벌이는 허준과 저승사자의 지혜로운 대결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허준이 제안한 생사를 건 의술 내기. 밤은 깊어가고 세자의 상태는 여전히 위태로웠다. 허준이 투여한 약이 세자의 몸속에서 독과 싸우는 동안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저승사자는 여전히 한쪽 구석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생사부가 때때로 빛을 내며 일렁였다. 약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내 시간은 많지 않다. 저승사자의 말에 허준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세자의 몸에서 독이 빠져나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오. 자연의 법칙이오.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닿으면 혼을 거두는 것은 저승의 법칙이다. 두 사람의 시선이 팽팽하게 맞부딪혔다. 허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시간을 벌어야 했다. 세자의 몸에서 독이 빠져나가는 데는 적어도 몇 시간이 필요했다. 그렇다면 내기를 제안하겠소. 저승사자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어떤 내기인가? 허준은 세자의 맥을 다시 짚어보며 말했다. 의술에 관한 3가지 문제를 내시오. 만약 내가 모두 맞춘다면 세자에게 하루의 시간을 더 주시오. 그동안 약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오. 저승사자는 생사부를 펼쳐보며 잠시 생각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재미있군. 좋다. 3가지 문제를 내겠다. 모두 맞추면 하루를 더 주마. 그러나 하나라도 틀리면 즉시 세자의 혼을 거두겠다. 허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의술을 믿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그의 자신감의 원천이었다. 첫 번째 문제다. 사람의 몸에 흐르는 경락은 몇 개이며 그중 음경락과 양경락은 각각 몇 개인가? 허준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경락은 총 12개입니다. 그중 음경락은 폐경, 심포경, 심경, 비경, 간경, 신경의 6개이고 양경락은 대장경, 소장경, 위경, 담경, 방광경, 삼초경의 6개입니다. 저승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첫 번째 질문은 기본적인 것이었다. 두 번째 문제. 사람이 병에 걸리는 근본적인 원인 5가지는 무엇인가? 허준은 잠시 눈을 감고 동의보감의 구절을 떠올렸다. 첫째는 외부로부터 오는 유금이요. 둘째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칠정이며 셋째는 음식과 기거의 불균형, 넷째는 외부의 상해로 인한 것, 다섯째는 선천적인 요소와 귀신에 의한 것입니다. 저승사자의 눈빛이 조금 변했다. 그는 허준의 해박한 지식에 감탄하고 있었다. 마지막 문제다. 이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죽음 직전에 있는 자를 살리는 비방을 말해보라.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 지식을 넘어선 질문이었다. 허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가 평생 연구해온 모든 의학 지식을 떠올렸다.
죽음 직전의 자를 살리는 비방. 허준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다. 그것은 바로 의원의 마음이오. 아무리 뛰어난 약이라도 환자를 살리려는 진심, 어린 마음 없이는 효과가 없소. 진심을 다해 환자를 대하고 온 정성을 다해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비방이오. 저승사자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는 이런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허준, 내 대답이 맞다. 의술의 근본은 결국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 있는 것이다. 세 가지 문제를 모두 통과한 허준에게 저승사자는 약속대로 하루의 시간을 더 주었다. 허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세자의 몸에서 독이 빠져나갈 시간을 벌었다. 저승사자의 시험과 허준의 지혜로운 대응. 하루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허준은 한시도 쉬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세자의 상태를 살피며 필요한 약을 추가로 투여했다. 저승사자는 어느새 방 안에서 사라졌지만 허준은 그가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하루 후 그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장금을 비롯한 의녀들이 번갈아가며 세자를 간호했고 왕과 왕비도 수시로 방문하여 세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들의 눈에는 세자가 단지 고열에 시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허준만이 그 이면에 숨겨진 생사의 갈림길을 알고 있었다. 해가 지고 다시 밤이 찾아왔다. 약속된 하루가 거의 끝나갈 무렵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차가워졌다. 저승사자가 돌아온 것이다. 시간이 다 되었다, 허준. 저승사자의 음성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허준은 세자의 맥을 다시 짚어보았다. 독의 기운은 많이 약해졌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세자의 상태는 호전되고 있었으나 아직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세자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소. 하지만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오. 저승사자는 생사부를 펼쳐보았다. 약속은 하루였다. 이제 세자의 혼을 데려갈 시간이다. 허준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독의 기운이 많이 약해졌소. 완전히 회복하려면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하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오. 저승사자는 고개를 저었다. 약속은 약속이다.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 허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마지막 수단을 써야 함을 느꼈다. 저승사자님, 당신이 세자의 혼을 가져가기 전에 내게 한 가지 기회를 더 주시오. 내가 세자 대신 가겠소. 저승사자의 눈이 커졌다. 네가 세자 대신 가겠다고? 그것이 무슨 말이냐? 허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세자는 아직 어리고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인물이오. 그러나 나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소. 내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동의보감은 다른 이들이 이어서 완성할 수 있을 것이오. 세자의 목숨을 대신해 내 목숨을 가져가시오. 저승사자는 놀란 표정으로 허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인간의 이런 희생 정신에 감동한 듯했다. 네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소. 내 결심은 확고하오. 저승사자는 생사부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허준, 너는 정말 현명하구나. 그리고 용기도 있어. 허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승사자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네가 세자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내가 찾던 것이다. 진정한 의원의 정신이지. 저승사자는 생사부를 덮었다. 세자의 수명은 사실 오늘까지가 아니었다. 나는 단지 내 의술과 인품을 시험하고 있었을 뿐이다. 허준의 눈이 커졌다. 그렇다면 세자는 세자는 살 것이다. 내 치료가 효과를 발휘했고 독은 이미 그의 몸에서 거의 빠져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깨어날 것이다. 허준의 눈에 안도의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저승사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세자가 살게 된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소현세자의 회복과 허준에게 전해진 저승의 비밀. 세자의 상태는 빠르게 호전되었다. 열이 내리고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왕과 왕비는 기뻐하며 허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허준은 이 모든 일이 저승사자와의 대면 때문이었음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며칠 후 세자가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허준은 자신의 거처로 돌아왔다. 그는 동의보감 집필을 계속하기 위해 책상에 앉았다. 그때 문득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오며 촛불이 일렁였다. 그리고 익숙한 기운이 방 안을 감쌌다. 다시 찾아왔군. 허준은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저승사자가 그의 뒤에 서 있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찾아왔다. 허준은 붓을 내려놓고 저승사자를 향해 몸을 돌렸다.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오. 너는 왜 그토록 세자를 살리려 했느냐? 단지 의원으로서의 의무감 때문이었나? 아니면 왕의 신하로서 충성심 때문이었나? 허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둘 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믿음 때문이었소. 세자든 평민이든 생명의 가치는 동등하다고 생각하오. 저승사자의 눈에 감탄의 빛이 어렸다. 내 대답이 마음에 든다. 그럼 이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마. 저승사자는 허준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사실 세자를 독살하려 한 것은 궁 안의 세력이었다. 그들은 세자가 자라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은가루를 조금씩 세자의 음식에 섞어 넣은 것이다. 허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누구? 그것까지 알려줄 수는 없다. 그러나 네가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알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세자의 목숨을 구한 것은 바로 너라는 사실이다. 저승사자는 천천히 생사부를 꺼내 허준에게 보여주었다. 모든 인간의 수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나 가끔은 예외가 있지. 네가 바로 그 예외를 만든 것이다, 허준. 허준은 저승사자가 보여주는 생사부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세자의 이름과 함께 수명이 적혀 있었다. 원래의 기록이 지워지고 새로운 기록이 쓰여 있었다. 저승의 법칙을 바꾸다니.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저승사자는 미소를 지었다. 내 의술과 희생 정신이 염라대왕님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특별히 세자의 수명을 연장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허준은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의 의술이 저승의 법칙마저 바꿀 수 있다니. 그리고 하나 더. 네가 집필하고 있는 동의보감은 수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다. 그것은 저승에서도 인정하는 바다. 계속해서 열심히 집필하기 바란다. 저승사자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내 시험을 통과한 너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마. 동의보감에 담을 특별한 비방이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비방이지. 저승사자는 허준의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것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저승의 비밀이었다. 허준의 눈이 깨달음으로 빛났다. 고맙소, 저승사자님. 저승사자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의 마지막 말이 방 안에 맴돌았다. 허준은 책상으로 돌아와 붓을 들었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저승사자에게 들은 비방을 동의보감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허준이 저승사자와 벌인 지혜로운 대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조선 최고의 명예 허준이 보여준 의술과 인간에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동의보감은 단순한 의학서적이 아닌 생명을 향한 깊은 존중과 사랑이 담긴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의술이란 무엇인지, 생명의 소중함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조선시대에 숨겨진 이야기들, 특히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용기가 담긴 전설과 야담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저승사자의 시험현명한 판단이 가져온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오면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조선시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 흥미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